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릴레이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후보자를 만나볼까요? 제22대 경인지역 후보자를 만나다. 예,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 60개 선거구 중에서 격전지 중에 격전지로 통하는 곳이죠. 5개 선거구가 있는 수원벨트. 오늘은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 먼저 저희 OBS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BS는 저한테 가족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OBS 청취자분들도 저한테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OBS 라디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주 전에는 이수정 후보가 먼저 이제 전략 공천이 돼서 한번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고요. 예. 오늘은 같은 지역구에 나온 수원정입니다. 김준혁 후보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저 아무래도 아침이니까 또 그 출퇴근 인사, 출근 인사 하고 오셨죠. 예. 그 광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예. 원천동, 메탄동 있는 경계 지역 사거리에서 삼성전 들어가는 입구죠. 거기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아침 인사하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네, 되게 바쁘시죠 요즘에 워낙. 뭐 안 바쁘면 비정상 아닌가요? 예. 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또 시민들 만날 때마다 저희들의 정책, 공약 이런 것도 차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우시니까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가. 네. 예, 뭐 멀지 않죠. 그래서 아주 예. 금방 오는데 10분 안쪽 걸렸나? 그러니까요. 예. 네, 멀지 않은 곳에 저희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워낙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시더라고요. 예, 뭐 네. 보니까 제가 아마도 저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시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저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저는 아주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먼저 오셨으니까 그 아무래도 좀 유세 현장에서 어떤 현장 민심 듣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유세 현장의 분위기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꼭 승리하세요, 꼭 이기세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2년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정책 또 무능무책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몸소 느끼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건 뭐 피부로 확 느낍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은 3년 우리 또 참을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 꼭 해야 된다. 뭐 정권 심판이다라고 크게 뭐 저희들도 이야기하지만 시민들 입에서는 정권 심판 이런 이야기보다 꼭 이겨서 윤석열 정부 잘못된 거 좀 막아줘라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민심이 그래도 지역이 좀 발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3호선 연장 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요. 네. 저희들도 차분하게 정책 준비하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출마하신 수원정 그래도 네. 뭐 민주당 지지세가 좀 탄탄한 곳입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당선이 됐었고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 많이 좀 느끼고 계신가요? 약간의 좀 그 오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민주당이 아주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시 원래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꾸는 일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당히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김준혁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또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정권 심판론의 연장선상으로 예.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이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는 민주당의 텃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여론조사 보면 예전에는 좀 박빙인데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예. 그 이제 지역 언론 뭐 언론사 두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네. 대략 한
2.9% 또 혹은 2% 초박빙 상태였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일주일 전쯤에 이제 JTBC에서 나왔던 여론조사하고 지역에 또 이제 언론사에서 나왔던 여론조사는 대략 10% 좀 더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인데 글쎄 그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글쎄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김준혁에 대한 이제 왜곡된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왜곡해서 편집 짜집기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여론조사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차원에서 예. 저는 뭐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최근 논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입장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신다면. 뭐 가령 뭐 화성 행궁이 제가 여성의 젖가슴에 비유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께서 풍수의 대가시거든요. 예. 그 지금 사도세자 묘소도 윤선도 선생님이 잡은 자리를 나중에 사도세자가 이제 묻힌 건데 그럴 정도로 풍수의 대가인데 그분이 고산유고에 지금 현재 화성행궁 자리가 여성의 가슴 자리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풍요로운 자리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한강을 이야기할 때 민족의 젖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생명력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풍수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앞에 내용은 다 빼고 제가 이제 화성행궁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뭐 일파만파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더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하고 네. 뭐 지금 상대방 쪽에서는 저를 에로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 분들은 맞아요. 그 에로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에로 사항을 잘 들어주는 전문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내용들 다 사료적 근거를 갖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뭐 왜곡됐다 하더라도 저는 시민들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다른 인터뷰에서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역사학자로서 이미 알려진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논문들도 다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렇다면 좀 학자로서 뭔가 그런 얘기를 어떤 글, 뭐또 논문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부적절하다고 좀 보진 않으세요? 그 발언은 과거에 이제 했던 그 유튜브에서 예. 진행했던 발언들이었고요. 관련됐던 내용들은 역으로 당시 그 정신대 성노예로 끌려갔던 김목동 할머니를 예. 추모하는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거꾸로 일제강점기에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현양하지도 않고 제대로 받들지도 않으면서 역으로다가 친일의 후예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을 갖다 무시하는 내용들. 그래서 친일파가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한 이야기들을 예. 역으로다가 방송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일부만 딱 잘라서 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제가 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역사가 또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의 힘을 믿고 예.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또 후보님을 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뭐 그분에 대해서 저는 뭐 당당하게 나갈 건데 그분의 이력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요. 예. 사기 행각이었나 하여튼 그 인터넷 자료에 보면 네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을 했다고 하시니까 예. 선거 이후에 맞대응할 생각이고요. 예. 관련된 여러 뭐 자료나 증언들 네. 뭐 예.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차분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제 차분히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럼요. 예. 예. 뭐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분이 아마 그 건희사랑 예. 대표인 강신업 변호사를 하고 같이 아마 한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요. 예. 관련된 사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그래도 역사학자로서 언급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누군가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뭔가 좀 확대 재생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또 역사 왜곡에 또 한몫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 역사 왜곡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예. 표현 그렇게 주장하시는 같은데 분도 계십니다. 그건 또 그분의 주장일 수 있겠죠. 예.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갖고 각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건 늘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은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겠죠. 예. 마찬가지로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 그 발언들이 오늘날 저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은 제가 또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바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인물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역사가 평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많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의 일종의 이제 예. 혼돈기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수원청 지역구가 이제 역사학자 대 심리학자, 네, 교수 대 네. 교수 대전입니다. 뭐 현장에서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좀 어떻게 가끔가다 평가, 뵙죠. 네. 평가 좀 어떻게 하시나요,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님은 아주 훌륭한 범죄 심리학자시죠. 저는 이수정 교수님께서 범죄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네. 그 부분은 아주 존중을 합니다. 예. 뭐 경쟁 후보로서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원 정지역에서 제가 좀 더 나은 편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생 수원에 살고 있고 또 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네.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제점 또 대안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이 연구자로서의 훌륭함과 또 다르게 어떤 경쟁자로서의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역 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좀 수원정 현안 좀 더 깊숙이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유세 활동을 펼치시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3호선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네. 수서에서부터 내려오는 3호선 연장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고 네. 같이 이제 공통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님하고 함께 잘 협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 네, 이것도 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는 것이고 예. 이 부분도 이제 여야가 따로 없이 함께 잘 추진했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나 이제 학군 문제, 학군 재조정 지금 현재 남북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요 수원 전체를 갖다가 이제 이 가운데로 나눠 가지고 보면 이제 위쪽에 북쪽 지역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학군이 있고 남쪽에 학군이 있는데 광교 지역에서 학군 시스템에 의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1시간 거리 이상의 학교를 배정받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버스 노선 시내버스 노선이 좀 부족해서 네. 많이 불편하다. 또 어린이를 좀 특화하는 그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청소년 수련관이 부족하다. 또 뭐 좀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운동 경기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노후화돼 있으니까 생활체육공간. 예, 네.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보면 이제 교통 또 교육 주거 또 재건축 문제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크지 않나 예. 싶습니다. 네네. 연장선상으로 또 수원, 오산, 뭐 용인, 평택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넥스트 레벨 팀, 네네네.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넥스트 건가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를 활성화하면서 그 도시가 지금 이제 현재 어떤 도시 말고 미래형 도시, 초연결 도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만들게 됐을 때 이 도시 안에서 이제 스마트형으로 연결되면서 뭐 교통, 그러니까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 철도, 버스, 승용차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는 방식들. 앞으로는 미래형 도시는 승용차가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드론으로다가. 그러니까 드론형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계산해서 바로 이제 그 뒤의 세상. 그런데 그 뒤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이다. 네. 예. 인간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스마트형 도시, 초연결성 도시가 바로 넥스트 레벨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중심인 수원, 또 성남, 뭐 판교 지역, 또 용인, 평택 이런 전체 지역들이 함께 연결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새로운 공약 내용이고 새로운 미래 발전 방안이기도 합니다. 후보님, 그 후보님이 나중에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법안 아마 1호 법안이 뭘까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생각한 거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그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네. 그분들 중에 이제 외국인 분이 오셨더라고요. 고통에도 차별이 있는 걸 몰랐다. 고통에도 차별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수원 쪽에도 많이 그렇죠. 굉장히 수원 많죠. 네, 네, 전세 사기 네. 컸죠. 예, 예.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갖다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그 일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후보님은 역사학자라서 네. 또 뭔가 또 그쪽 방면의 어떤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문화 관련돼서는 전문가고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제가 국회 가게 되면 네. 일본의 어떤 잘못된 역사 이것을 바로잡는 일 이것을 하는 일을 좀 더 깊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다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잖아요. 어렵게 보내면서. 네,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정치 신인이십니다. 네, 역사학자이고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뭐 이제 남은 유세 기간 동안에 각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시민의 힘, 역사의 힘을 믿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은 정권 심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다가 저는 시민의 힘을 믿고 역사의 힘을 믿고 저에 대한 많은 공격들을 다 뚫고 나가면서 한 분 한 분 시민들을 더 만나고 시민과 함께 생활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저의 각오이고 또 실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선에서는 지셨지만 그래도 바로 또 응원해주신 박강원 예, 의원에게 박강원 한마디 좀 의원님 남겨주시죠.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정말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박강원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격려와 지원 또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기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 모두가 다 존경하고 있고 또 박강원 의원님이 이번 민주당 전체 승리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원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선거 유세 도와주세요. 그럼요. 그러세요? 예. 현장에도 많이 와주시고. 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정에 출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네. 저는 최진만이고요. 저는 이유나였습니다.